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4일 오전 11시 2분입니다. 2시간 전에 북한 노동당 정권이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를 향해서 발사했습니다. 원산 부근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했습니다. 여기 핵탄두를 실어 가지고 서울로 발사했더라면은 저나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운이 좋습니다. 김정은이 아직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보도를 접하면서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죠. 어떤 답을 내어놓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송영무 전 국방장관입니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작년 9월 20일 김정은과 함께 백두산에 올랐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을 해가지고 장군봉이라는, 이른바 이 장군봉도 이거 참 쓰지 않아야 될 이름인데, 장군봉, 이른바 장군봉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대화하는 내용이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김정은에게 이번에 서울 답방 오시면 한라산으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이에 송 장관이 말을 받아가지고, 송영무 장관입니다. 이 국방장관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느냐? 한라산 정상에 헬기 패드를 만들겠다. 우리 해병대 일개연대를 시켜서 만들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웃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라산에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해병대를 시켜서 헬리콥터 착륙장을 만들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공 인사들이 들고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4월 27일 이른바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해체죠. 그 안에 그대로 하면 대한민국 해체됩니다. 적화통일됩니다. 그날 만찬 자리에서 김정은이가 한 손으로 따라준 술잔을 두 손으로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장면도 기억이 납니다. 지난해 6월 초였어요. 싱가포르 회담 앞두고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아주 이례적으로 일본 방위상의 북한 비판을 비판했습니다. 우리의 우호국인 일본 방위상이 북한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동조하지 않고 일본 방위상을 비판을 했습니다.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은 작년 6월 2일 기조연설을 통하여 북한은 과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무력 도발을 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태죠. 이런 걸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송 장관은 뭐라고 했느냐? 일본이 과거에 북한에 계속 속았다고 해서 미래에도 계속 속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북한과 협상하고 평화를 창출하겠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노데라 방위상이 약속 위반을 언급했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지도자가 바뀌었다. 그래서 지도자가 바뀌니까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를 했습니까?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고 프로토늄, 우라늄 재처리 농축 이제 하지 않고 있습니까? 작년에 핵탄두 5개 이상 만든 거 송영무 장관이 알고도 이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알면서도 자신을 속인 게 아니라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인 것 아닙니까? 오노데라 방위상의 이야기가 일일이 옳았습니다. 지난 25년 역사를 살펴보면은 북한이 굉장히 선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국제사회의 모든 평화 노력을 무시하고 무력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바로 최근에 그런 조치를 취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는 북한은 1994년 미북 기봇 합의서에 합의했음에도 계속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해 왔고 2005년 육자회담 공동 합의서를 냈음에도 핵무기 실험을 했다. 단순히 대화에 나섰다고 해서 북한에 보상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송영무 씨는 미래를 향한 길에서 약속을 보장하는 시각에서 지금 통 큰 결단을 하고 나오는 북한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통 큰 결단을 하고 나오는 북한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북한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핵 미사일 방어 훈련도 하지 않고 사드도 배치하지 않고 소면 맞겠습니다. 고분고분 쏴 주십시오. 맞겠습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누구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송영무 장관은 북한 주민들이나 김정은도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개혁 개방하면서 주민들 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의 똑같은 일원으로 나아가겠다는데 우리는 초점을 두고 지원해 주어야지 그것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가는데 어려울 것이다. 무조건 북한을 믿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믿자고 하는 자는 삼족을 멸해야 한다. 자, 이 송영무 국방장관이 해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해군사관학교 동창회가 제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우에도 이런 사람 제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군의 수치잖아요. 국군의 배신자이지 않습니까? 국군의 배신자. 역대 국방장관 중에서 송영무처럼 이렇게 국가와 헌법과 국민과 국가를 해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퇴임했다고 해가지고 다 용서하고 동문이라고 해가지고 다 용서하면 됩니까? 자, 이것뿐이 아니죠. 송영무 씨가 정권 편에 서가지고 좌파 정권 편에 서가지고 국가, 국방, 헌법, 사실에 반하는 행동을 해가지고 헌법 제7조를 위반한 사람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하여야 한다고 헌법 제7조는 규정하고 있는데 송영무 장관은 좌파 정권을 위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 정권 편에 선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헌법 7조 위반입니다. 직권남용 등 검찰 공안부가 지금 박근혜 정부 사람들에게 적용한 그대로 적용하면은 송영무 장관은 지금 구속재판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구속재판. 광주 사태 재조사위원회는 광주에 투입된 헬기가 민간인들에게 기총소사를 했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조종사 그 누구도 내가 쏘았다는 사람이 없고 맞았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국방장관은 이 재조사위원회의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직접 조사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것을 추인하고 말므로써 지금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기관에 의해서 송영무의 국방장관 시절의 국방부의 조치로 해서 양민들에게 기총소사를 한 학살 집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송영무 장관이 책임져야 합니다. 남북 군사 합의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국군을 주적으로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다. 북한군을 주적으로 한국 상황에서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본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않으면요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송영무 장관 책임져야 합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쿠데타 모의가 아님을 알면서도 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모욕적인 수사,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수사단을 만들어서 무리한 수사를 하도록 했어요. 그 결과 이재수 기무사령관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이런 송영무 국방장관에 어울리지 않는 위대한 군대입니다.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해온, 그리고 앞으로 북한 농강정권을 해체해가지고 자유통일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받고 있는 군대입니다. 이 군대를 대표해서 군대의 명예를 훼손한, 그리하여 오늘 김정은 정권이 보란듯이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만든, 그래도 이런 김정은을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하는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서 해군사관학교나 성우회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난 1월 3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대한민국 국군의 고함이란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군 선배들은 군인 본분을 잊고 자리에 연연하는 자들을 후배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적이라고 그랬어요. 이적성 9.19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하라.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은 주요 지휘관 회의 때마다 군사 분야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국민과 군 선배들을 외면하고 오직 정치인들에게 아부하는 정 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사죄하라. 그 길만이 조국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영원한 죄인이 되지 않는 길이다. 더 이상 반역 행위를 반복하지 말고 헌법이 국군에게 부여한 명령에 따를 것을 충심으로 촉구한다. 반역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백선엽 장군 등을 포함한 이런 전직 장성들이 그 전에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한 응징이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그리고 도덕적 응징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를 이렇게 해치고도 이 대한민국 하늘 안에서 떳떳하게 살도록 한다면은 대한민국이 떳떳하지 못한 존재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